나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갔었다. 할머니 댁은 산중턱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는 인가가 거의 없고 드문드문 보이는 이웃집들도 모두 연로한 노인들이 살고 계셨다. 그래서 해가 지면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고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들렸던 그곳은 이제와 생각해보면 공포스럽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어느 여름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오게 되었다. 도시에선 듣기 힘든 자연이 소리와 청정한 공기에 설레었고 오랜만에 할머니를 뵐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다. 언제나 내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해 보이셨고 나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할머니는 나에게 TV를 너무 늦게까지 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할머니 말씀을 잘 들으려고 했지만 오랜만에 시골 TV를 보니 이상하게도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던 특이한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었다. 할머니가 주무신 후 나는 그만 TV 앞에 앉아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고 있었다. 그러던 중 TV에서 공포영화를 방영하기 시작했다. 호기심이 발동해 채널을 돌리지 않고 계속 보았고 영화 속 귀신이나 괴물 같은 존재를 보며 속으로 저런 건 현실에 없지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영화가 끔찍한 장면으로 치달을수록 어쩐지 집 밖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소리가 커지며 마치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다. 설마 하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지만 짙게 들이온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이상한 불안감이 나를 스쳐갔다. 그리고는 다시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번에는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 된 목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분명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놀라서 소리를 듣지 않으려 TV 볼륨을 올렸지만 귀에 꽂히는 그 목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쩌면 할머니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잠시 안심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할머니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너무도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목소리였다. 두려움에 눌려 누군가 장난치는 것이기를 바라며 TV를 끄고 자리에 누웠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하고 가까워졌다. 결국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할머니 방에 불이 꺼진 걸 보니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스럽게 할머니 방 앞을 지나쳤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문 쪽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졌고 불쑥 문을 열 용기는 없었다. 결국 나는 집 주변을 둘러보기로 결심하고 안경과 손전등을 챙겨 뒷문으로 나갔다. 산속의 공기는 밤이 깊어갈수록 차가워졌고 오싹한 기운을 느끼며 집을 빙 둘러보았다. 잠시 후 집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르륵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그쪽으로 빛을 비추었지만 그 자리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뒤쪽 숲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귀에 꽂혔다. 낯설지만 끌어당기는 인간의 목소리 같지도 않은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잠그고는 방문에 재빨리 몸을 숨겼다. 침대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간신히 아침이 올 때까지 버텼다. 다음 날 나는 그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다. 이 근처는 오래전부터 가끔 이상한 일이 많았단다. 가능한 한 밤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아. 나는 무언가 더 여쭤보려다가 그만두었다. 할머니의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을 더 할머니 댁에 갔지만 그날 밤의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은 점차 잊혀갔고 나는 도시에서의 삶에 몰두하며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때때로 생각한다. 과연 그날 밤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어째서 나를 부르려 했을까? 아직까지도 할머니 댁에 가면 나는 해가 지기 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최대한 몸을 숨기곤 한다.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나를 부르지 않도록 그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이지 않도록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해졌고 회사와 집의 일상적인 경로는 거의 자동적으로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게 되었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늦어졌습니다.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신촌역에 내린 저는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거리는 썰렁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던 구역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골목길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걸음을 빠르게 하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며시 뒤를 돌아보자 거기에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직 이른 새벽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믿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속도를 내자 그 사람도 속도를 높였고 제가 걷는 경로를 바꾸려고 하자 그 사람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골목길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조금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길 위로 나와 근처 24시간 편의점으로 향했는데 다행히도 편의점 안에는 손님이 몇몇 있었고 알바생이 카운터 너머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 숨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은 편의점 앞까지 오지 않고 멀찍이에서 멈춰서더니 다시는 보지도 않고 급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알바생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나 그는 제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어찌나 당황했던지 집으로 바로 돌아갔고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그 순간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문을 나서기 전 호기심에 지하철역 방면으로 나 있는 CCTV 녹화 영상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분명히 저를 따라오던 검은 모자의 사람은 존재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간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 집에 돌아오는 길을 바꾸고 최대한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따라오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는 지금까지도 하지 못한 채로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공포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사건 이후로 다시는 그 길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두려워하며 늘 주위를 살피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밤 이후 제 세상은 변해버렸습니다.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평범한 길이 영원히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무심코 지나치던 길목에서 한 번쯤은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왔지만 이러한 일들은 언제고 다시 찾아올 것만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외곽 지역에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있었다. 이곳은 한때 번화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져 갔다.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으며 곳곳에 조그만 낙서가 무분별하게 그려져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곳은 싸놀세를 이유로 대학생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머무는 곳이 되었다. 그 건물의 5층에는 주인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그녀는 거의 모든 세입자에게 친절했지만 몇 가지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그중 가장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저녁 10시 이후에는 옥상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옥상은 언제나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필요한 경우에만 할머니가 열어주었으며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위험하다라는 무우한 답변만 돌아왔다. 내가 그곳으로 이사한 것은 대학 2학년 여름이었다. 방학 동안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나는 그곳에서 가장 저렴한 방을 구할 수 있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쓸쓸하고 스산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그것을 무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세를 절약하는 일이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세입자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어느 토요일 저녁 우리는 술을 마시며 옥상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모두가 각자 할머니의 규칙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옥상에 못 가는 이유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친구가 용기 있게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보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두운 목소리로 거기엔 영혼이 있어. 올라가면 그 영혼이 너희를 따라올 테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알코올의 기운에 우리는 모두 그 이야기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었다. 누군가는 옥상에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고 결국 충동적인 상태로 자물쇠를 부수고 옥상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옥상 문을 열었다. 옥상에 올라서자 달빛 아래 드러난 풍경은 무척
고요했지만 이상하리만치 쓸쓸했다. 우리는 옥상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고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이미 소름이 돋았지만 우리는 장난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공포에 질린 얼굴로 무언가를 보았다고 소리쳤다. 나머지 모두가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한 형체가 보였고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존재는 마치 우리를 바라보면서 있는 듯 보였고 한동안 서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 형체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절망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눈을 꼭 감았다. 순간 누군가가 우리를 강하게 흔들었다. 눈을 떴을 때 우리는 할머니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문이 열려 있었고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아래로 내려보내셨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옥상에 가지 않았다. 그날 밤의 경험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시는 그런 모험을 시도하고 싶지 않았다. 그 이후로 건물에서는 종종 이상한 소문이 돌았지만 나는 최대한 빨리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을 이야기할 때면 종종 묘한 오싹함이 느껴지곤 한다. 그날 밤 옥상에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다.